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산업안전 기사, 신기방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혜미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형 4강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시죠. 62번. 작업자 A는 안전 난간이 없는 곳에서 교량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추락 방호망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작업자 A가 이동하는 순간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이 역시나 추락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의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사고 요인 세 가지를 쓰라고 했고요. 그 높이 미터 이상 장소에서의 작업 발판의 폭을 물어봤고요. 안전 대책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사고 요인 먼저 보시죠. 사고 요인은 일단 첫 번째 답 안전대 미착용이 되는 거고요. 그 2번 추락 방호망을 미설치하였죠. 그 3번 역시나 안전 난간이 미설치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 2m 이상의 장소의 작업 발판의 폭, 앞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거는 40cm 이상입니다.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인 이유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의 발이 30cm에서 35cm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돼야지 발이 안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40cm 이상이 됩니다. 그 이어서 3번 안전대책 세 가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사고 요인과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상반된다고 했죠. 1번, 3번을 쭉 이어보면은 상반된다고 했죠. 상반대. 자, 답안 보시죠. 그럼 답안은 이어지는 답안은 자, 안전대책 세 가지. 첫 번째 답안은 안전대 착용, 그리고 추락 방호망 설치, 그리고 안전난간 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는 이런 답안 말고도 영상에서 보여지는 내재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찾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보고 많은 복원을 해봤을 때 가장 베스트한 답과 가장 간략한 답안을 제가 알려드린 거거든요.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는 본인의 주관에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3번. 추락 방호망 장면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1번 명칭을 물어봤고요. 2번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 거리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3번은 빈칸을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 명칭 먼저 보시죠. 명칭은 지금 답이 나왔죠. 추락 방호망 장면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칭은 추락 방호망이 되는 거고요. 그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10m 이내가 됩니다. 이어서 3번 추락 방호망은 뭐뭐으로 설치하고 망에 처지면 짧은 변 길이에 뭐뭐가 되도록 할 것. 자, 이거 보시죠.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를 해야 하고요. 망에 처지면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외우셔야 하는 문제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외워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기방기 작업형 깜지 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도 극찬을 많이 받았던 상품이고,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는 108문제였지만 올해는 135문제, 24년도에 외워야 될 문제를 다 추가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26년도 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놨으니까 꼭 외워야 되는 문제, 작업형 암기 노트, 작업형 깜지 노트로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4번. 작업자 A는 안전 난간이 없는 곳에서 교량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추락 방호망은 설치되지 않았고요. 작업자 A가 이동하는 순간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문제 보시죠. 추락 재해 방지 시설 세 가지와 낙하 재해 방지 시설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추락 재해 방지 시설 세 가지 먼저 보시죠. 1번의 답안은 추락 방호망, 그리고 안전 난간, 그리고 작업 발판이 되고요. 그리고 낙하 재해 방지라고 했죠. 자, 낙하 재해 방지는 또 다르겠죠. 답안 보시면 1번 낙하물 방지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직 보호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호 선반이 되는 거고요. 추락 재해와 낙하 재해에 대해서는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답안을 봤으니까 이 답안에 대해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5번.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높이는 몇 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라고 설치하고요.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이어서 2번. 수평면과의 각도는 그것도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네요. 20도 이상 30도 이하입니다. 자, 여기서 낙하물 방지망은 낙하물 방지망 내민 길이와 추락 방호망 내민 길이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3
낙입니다. 추락방호망은 추천을 3번 한다. 내민 길이는 3m다. 낙하물 방지망은 낙오를 2번 한다.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2m다. 그래서 추삼낙이라는 암기법으로 암기하시면 굉장히 베스트합니다.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추천을 3번 하고 낙오를 2번 한다라고 외우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6번. 자,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변에는 안전 난간이 없으며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고정이 안 되어 흔들거리면서 불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무 판자로 된 작업 발판이 움푹 패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자, 이동식 비계가 지금 설치되는 모습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안전 난간이 없다고 했죠? 자, 이거에 지금 부분에서 일단 안전 난간이 이게 후면에는 설치되어 있네요. 다만 전면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공정에 따라서 전면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걸 빼는 경우도 있고 안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에 뭐 지금 이게 설치된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셨을 때 이렇게 딱 지어보면은 여기 상부에 난간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안전난간이 없다는 게 확실하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문제 보시죠. 이동식 비계 작업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 필답 때 나왔던 내용이네요. 필답 때. 자, 보시죠. 1번.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2번. 비계 최상부에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아까 사진과 동일하죠. 3번.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에 디디면 안전난간이 부서질 수도 있고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냐면 길이가 뭔가 짧을 때는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해서 조금 위험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안 나면 다겠지만 사고가 나는 순간 바로 위에서 떨어지겠죠. 크게 다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이동식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세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다.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웃트리거. 요즘에는 이동식 비계에도 아웃트리거를 설치합니다. 예전 모델은 아웃트리거 설치 안 되었던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서 아웃트리거가 아예 부착이 되어서 나오는 이동식 비계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이동식 비계에 추가적으로 아웃트리거만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거는 아웃트리거 있으면 확실하게 잡아주거든요. 잡아준다는 게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이동식 비계 말고도 흔들리고 바퀴 달렸기 때문에 흔들리면 위에 작업하다가 사람이 바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외줄타기라고 하죠. 외주 같은 데서 외줄에서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계속 바퀴가 막 움직이면 우리 몸이 움직이다 보면은 수평이 안 잡혀서 그대로 떨어지면서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비계도 이게 약간 필답이고 법령이겠지만은 법령에 대한 답안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나오는 그런 위험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이자 답안이고 여러분들이 이동식 비계 부분을 외울 때는 필답에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거 약간은 우리가 작업형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거를 이용했을 때 이걸 사용했을 때 정말 위험하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외울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7번. 작업자에는 말비계 조립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말비계 조립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작성을 3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말비계 있죠, 말비계. 보이십니다. 자, 말비계는 제가 현장에서 쓰는 경우가 있죠. 말비계는 현장에서는 좀 희한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우마라고 합니다, 우마. 왜 우마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생긴 모습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약간 앞대가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있고, 약간 이 앞대가리가 약간 지금 말머리 같은 게, 말머리 같아요, 말머리. 거기서 나온 말이 우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본 우리 건설 쪽에 보시면 이거 현지기 좀 설명해 드리면 약간은 말이 일본어가 변형돼서 들어온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약간은 우마가 이렇게 일본어로 말이라는 뜻인데 그 말이 조금 변형이 되면서 현장에서 우마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는 좀 알고만 계시고 굳이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말비계는 우마다. 이 정도는 알고만 계십시오. 자, 사업주의 준수사항 보시죠. 자, 이거 저희 또 필답에서 자주 나왔던 내용이네요. 자, 보시죠. 답안은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당연하겠죠. 끝부분에서 작업을 하면 큰 사고 납니다. 2번.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당연한 거겠죠. 3번.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갖고 높으면은 발이 오히려 더 빠질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동 거리가 넓어지다 보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1번 부분에 대해서 요즘 현장에서 조치하는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게 지금 이제 양쪽 끝에 쓴다라고 했을 때, 양쪽 끝에 썼을 때 누르면은 결국엔 요게 발로 딱 누르면은 소리가 삐용삐용 나는 겁니다. 삐용삐용. 자, 이제 시연되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확산 경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끄트머리에 누가 발로 밟으면 소리가 나겠죠. 이거는 끝이라고 표현하는 경복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설명드리면은 요즘에는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도 있겠지만은 근로자가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 하는 것을 뭔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낙상 경보기를 설치해서 사람이 혹시라도 끄트머리에 서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8번. 작업자에는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을 하다 이동식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동식 사다리 안전 기준 4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동식 사다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작업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있는 작업 반장님들이 연출한 사진입니다. 자, 그 이동식 사다리 안전 기준이 작년에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24년도 6월 달에 바뀌면서 답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 답안과 틀리니까 이 부분에 잘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답안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2번.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3번.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이어서 4번.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을 할 것이라고 법안이 변경됐습니다. 왜? 높이에 올라가면 그만큼 사고가 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부분은 바뀐 법안이니까 바뀐 법안에 대해서 잘 챙겨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9번. 고정식 사다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고정식 사다리. 우리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봤을 겁니다. 옥상, 아파트 옥상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죠. 보통 그런 데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문제.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3가지를 작성하세요 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이거 알죠? 필답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죠. 필답과 이어지는 문제다. 필답에서 이어진다. 아는 답안일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1번. 견고한 구조를 할 것. 2번.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번.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번. 발판과 벽가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보통 우리 4가지를 외우고 있죠. 이어서 보시면은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번.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7번.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는 5m 이달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그리고 8번.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은 이거는 여러분들 결국에 필답에서 이어진 문제고, 그리고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가 있고 영상을 보지 않고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는 문제 딱 보자마자 영상도 볼 필요가 없겠죠. 실제로는 보자마자 답안이 바로 나와 있는 법령 문제입니다. 즉 필답에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은 필답이 기반이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고득점이 힘들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0번.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하는 기준 작성 6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아주 와이어로프 사용 금지 기준 6가지 우리가 필답 때 자주 보던 내용이죠. 자, 보시죠. 1번 꼬인 것, 2번 이음매가 있는 것, 3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번 열 또는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또 5번,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6번, Y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를 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은 Y로프의 사진을 표현해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1번. 강간비계가 설치된 공사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우측에 강간비계가 설치되어 있죠. 자, 1번.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몇 미터 이상, 장선 방향에서는 몇 미터 이하로 할 것. 자, 답안 보시죠. 자,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이고요.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나 법안에 대해서 그대로 나온 문제입니다. 그대로 암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72번. 강간비계가 설치된 공사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주격화,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세재 등을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의 명칭을 작성하라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시스템 동바리입니다. 시스템 동바리. 이렇게 외우셔야 하는 문제고요. 2번. 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몇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거는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는 23년도 1회차 4부에 나왔던 신출 문제네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문제고, 일단은 이 문제는 한번 결국에는 기출이 나왔던 문제고, 또 역시나 24년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73번. 자, 이건 제가 직접 풀었던 문제네요. 제가 시험장 가서. 자, 보시죠. 안전모, 안전화, 목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파괴 해머를 사용하여 보도 불력 옆 인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별도의 감시자도 따로 없다. 전원은 인선을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전기줄이 파괴 해머에 감겨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마지막 화면에서 작업자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막에 보안경, 방진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이거 제가 풀었던 문제 그대로 제가 드렸거든요. 작업자가 파괴 해머 작업 시 착용해야 될 보호구를 5가지 작성하라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건이었습니다. 단 화면에 보이는 보호구라도 결국에 영상을 봤을 때 그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보호구라도 작성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자, 답안은 보여드릴게요. 답안은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진 마스크, 그리고 기막입니다. 해당 문제는 제가 또 직접 풀었던 문제고, 그리고 제가 직접 풀었던 문제이자 또 이거를 제가 또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작업자가 파괴머를 들고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안경도 착용하고 있고, 방진 마스크, 장갑, 안전화들 다 착용하고 있죠. 이렇게 착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74번. 작업자에는 작업 발판은 한쪽 발로 밟고 나무 판자를 소형 전기톱으로 절단하던 중 작업 발판이 흔들거리면서 작업자 A는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사진이 제가 직접 연기한 모습이네요. 자, 긴 물. 제가 항상 말했죠. 긴 물은 원인이라고 했죠. 원인. 가해물. 이번에 가해물은 가해자라고 외우라고 하죠.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죠. 자, 긴 물. 작업자에는 작업 발판은 한쪽 발을 밟고 나무 판자를 자르고 있는데 작업 발판이 흔들거렸네요. 이게 주된 포인트예요. 작업 발판이 흔들렸으니까 이게 원인이 되겠네요. 그럼 답안을 보시면 답안은 작업 발판이 되는 거고요. 자, 가해물. 가해자라고 했죠. 작업자에는 바닥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넘어지니까 가해물은 바닥이 되겠네요. 가해자가 됩니다. 바닥. 또 재발생 형태. 바닥으로 넘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넘어짐이 되겠네요. 또 4번. 재발생 형태의 정의를 쓰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5번. 역시나 제가 풀었던 문제네요. 자, 설명해 드리죠. 한 건설 현장에서 박곡 지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안전장비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작업자가 지붕 위에서 안전모 안전대를 풀고 점심을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는데
샌드위치 포장지가 날아가자 잡으려고 시도했으나 발을 헛디뎌 박곡 지붕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1번 위험 노출 요인 4가지를 쓰라고 했고요. 2번 안전대책 4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위험 노출 요인 일단 보시면 답안은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추락 방호망이 미설치, 그리고 안전대 미착용, 그리모 안전모 미착용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안전대책 내지 안전대책 4가지도 역시나 반대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안은 안전난간 설치, 추락 방호망 설치, 3번 안전대 착용, 마지막 이어서 안전모 착용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문제를 제가 직접 풀었던 문제죠. 제가 그때 봤었던 영상은 믹스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믹스 커피. 근데 믹스 커피를 먹는데 정말 연기하시는 분이 정말 믹스 커피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정말 시험 칠 때, 믹스 커피 한 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정도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드셨던, 영상을 찍으셨던 뭔가 연출자가 마셨던 믹스 커피는 제 생각인데, 맥심 하이트 골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6번.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열풍기의 안전수칙 5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사진이 열풍기 사진입니다. 요즘에 열풍기를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열풍기로 쓰는 걸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우리가 그때 고체연료라고 해서 썼었습니다. 고체연료. 근데 고체연료가 결국엔 그게 뭔가 화재가 나고 말 그대로 고체연료. 우리가 양초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연료가 양초. 양초 같은 느낌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을 태워서 쓴다 보니까는 이게 진짜 실제로 화재 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요즘 열풍기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열풍기 안전수칙 5가지 쓰였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2022년도 3회차 때 나왔던 신출 문제입니다. 자, 답안을 보시죠. 자, 1번은 소화기를 비치할 것, 2번 전원을 연결하기 전 스위치가 꺼진 상태인지 확인할 것, 3번 열풍기 외암 접지 및 유전 차단기를 설치할 것, 4번 주변 불티 방지포로 방호 조치를 할 것, 5번 열풍기가 놓은 바닥은 평평해야 하고 주변에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등이 없을 것. 자, 이거 뭐냐? 열풍기 말 그대로 우리가 선풍기처럼 생각하면 선풍기는 찬바람이 나오죠. 열풍기는 반대로 뜨거운 열이 나옵니다. 뜨거운 열이 나오는데 이게 말 그대로 건설 장비다 보니까 열풍기 큰 거는 절대로 성인 남성 혼자서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워낙 무겁기 때문에 워낙 무거워요. 그리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성인 남자 혼자가 들기 되게 버거운 만큼 그만큼 큰 게 있습니다. 그건 보통 아파트 현장에서 쓰는데, 열풍기도 왜 소화기를 비치냐면, 이게 정말 뜨거운 바람이 불다 보니까 혹시라도 가열이 돼서 충분히 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풍기는 켜놨을 때 주기적으로 순찰자가 가서 확인합니다. 뭐 화재 감시자 혹은 요즘에 현장에서 안전감시단이라고 하죠. 안전감시단분도 가서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왜? 워낙 고열로 돌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체연료보다 안전하지만 그래도 전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열풍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열풍기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리고 누전 차단기 설치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뜨겁기 때문에 이 옆에 붙어 있으면 진짜 자칫 잘못하면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뜨겁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7번 가설 통로의 설치 작업 기준을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가설 통로가 설치되어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또 역시나 필답 때 이어지는 문제네요. 자, 필답에는 우리가 서술형으로 풀었던 문제가 지금 단답으로 나온 거예요. 자, 보시죠. 경사는 몇 도 이하로 할 것? 이거는 30도 이하가 되겠네요. 그리고 경사가 몇 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거는 15도겠네요.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자, 이렇게 과자통 설치 작업 기준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술형으로 나와서 답안을 작성을 하면 우리가 또 많이 공부해놨지 않습니까? 필답에서 이어지는 문제니까 그 답안 그대로 쓰시면 될 듯 합니다. 자, 78번.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된 계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단답형으로 밀어넣는 문제네요.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답안 일단 문제 풀어보시죠. 1번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 이상의 하중, 이거는 500kg이죠.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몇 이상이다. 이거는 4 이상입니다. 안전율은 4 이상을 해야 한다. 이어서 2번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거는 1m 이상입니다. 1m 이상. 다만 급유형, 보수형, 비상 계단 및
나사형 계단이거나 높이 몇 미터 미만, 이것도 역시나 1미터 미만입니다.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어서 높이가 몇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이거는 역시나 3미터입니다.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몇 미터 이상의 계단처럼 설치한다. 이거는 1.2미터 이상의 계단처럼 설치한다.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데, 이 문제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자주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이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제가 또 항상 강조해 드리죠. 단위 중요합니다. 단위. 혹시라도 매 제곱미터당 하고 지우고 이상이라고 나왔다 치죠. 그럼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500kg라고 써야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썼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답안을 쓸 때 뭐 kg가 쏟겠다. 그럼 여기 500만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 보기에서 kg가 쏟겠다. 그럼 여기에 500만 쓰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단위에 대한 강조성을 제가 강조해 드리다 보니까는 저는 모든 책을 집필할 때 항상 단위에 대해서 항상 두 번씩 씁니다. 왜? 단위를 계속 익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위를 안 쓰면 그거는 틀린다고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9번. 작업자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으며 안전난간을 확대하여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안전난간 보이시죠? 제가 또 있었던 현장이네요. 플랜트 현장이네요. 자, 다음에 맞는 규격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자, 상부 난간대.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몇 cm 이상? 이거는 90cm 이상이고요. 자, 발끝마기판은 이게 중요합니다. 바닥면 등으로부터, 이게 소수령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입니다. 좀 한 번 더 제가 강조해 드릴게요. 색깔을 좀 바꿔서. 바닥면 등으로부터 이 부분 중요합니다. 앞전에 이 문제가 소수령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냥 10cm 이상 쓰신 분들은 틀렸다고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면 등으로부터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별표 2개 해드리겠습니다. 자, 난간대 지르면 몇 cm 이상 금속재 파이프를 한다? 이거는 2.7cm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번. 작업자 A와 B는 철길에서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서로 잡담을 나누던 도중 기차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기찻길에 걸어가고 있는 근로자가 보이죠. 역시나 제가 직접 연기한 사진이에요. 이거 접니다. 저자 리더입니다. 자, 안전대책 4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안은 1번 사전교육 실시, 2번 작업장 주변 정리 정돈을 해야 하고요. 3번 감시인을 배치해야 하고요. 4번 작업 중에는 잡담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작업 중에 잡담하면 충분히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81번. 이제부터 프레스 문제가 나왔네요. 자, 작업자에는 크랭크 프레스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1번. 급정지기구를 부착해야 하는 프레스의 방호장치 2가지와 2번. 급정지기구를 부착하지 않는 프레스의 방호장치 2가지 작성하라고 했고요. 그 마지막 이어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왜? 많이 헷갈려하고 이게 순간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급정지기구를 부착해야 하는 프레스 방호장치는 1번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가 되고요. 2번 감응식 방호장치가 됩니다. 자, 이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급정지기구를 부착하지 않는 프레스의 방호장치에서는 여기서 거꾸로입니다. 양수 기동식이 됩니다. 양수 기동식. 그리고 이어서 손천액식 방호장치, 그리고 수행식 방호장치, 그리고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입니다. 자, 이거 제가 한 번 더 이거 좀 색깔을 좀 바꿔서 좀 설명을 좀 해야겠어요. 양수 조작식하고 양수 기동식. 자, 보시면 급정지기구를 부착해야 하는 거는 양수 조작식이 되는 거고요. 급정지기구를 부착하지 않는 거는 양수 기동식이 됩니다. 제가 이거 왜 강조해드리냐면 시험장 들어갔을 때 정말 자주 틀립니다. 아는 문제인데 틀린다는 거죠. 왜? 양수 기동식, 양수 조작식 말 하나 차이입니다. 이 말 하나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1.2점으로 불합격하면 혹시 이 문제 틀려서 불합격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양수 조작식인지 양수 기동식인지 꼭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한 번 더 꼭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 자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여러분들 이거 필답 문제 아닙니까? 필답. 볼까요? 클프방전 바로 나와야겠죠? 클프방전. 자, 다음 보시죠. 답안 1번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2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3번 방호장치의 기능, 4번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프레스 작업 시작 점검사항 우리가 필기 때도 받고 필답 때도 받고
작업표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자주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상 딱 나왔을 때는 바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거 안 나오면은 작업표 보도 좀 힘듭니다. 왜? 클프 방전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암기법을 생각을 합니다. 자, 82번. 자, 드디어 프레스 문제 너무 많네요. 자, 보시죠. 작업자가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하던 도중 이물질이 프레스 금형에 생겨 제거하려고 한다. 그 순간 작업자에는 페달을 실수로 밟아서 손을 다치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1번 조치사항 3가지, 2번 위험 요인 3가지, 3번 페달의 방호 장치, 4번 위험 예지 포인트 4가지를 작성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 조치사항 보시죠. 조치사항 일단 먼저 전원을 차단한 후 이물질을 제거해야겠고요. 2번 이물질은 수공구를 사용하여 제거를 해야 하고요. 3번 프레스를 일시 정지할 시에는 U자형 덮개를 씌우고 U자형 덮개를 씌워야 합니다. 이어서 위험 요인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물질을 제거하였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와 반대로 수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제거를 하였고요. 3번 프레스 일시정시 U자형 덮개를 씌우지 않았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페달 방호장치명을 물어봤죠. 페달 방호장치명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U자형 덮개입니다. 위험 예지 포인트 4가지 작성하라고 했는데 위험 예지 포인트 4가지는 1번 주변 정리 정돈 불량으로 작업장 주변 기계에 부딪힐 수 있고요. 2번 보안경 미착용으로 인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 다칠 수 있다. 3번 금형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다가 손을 다친다. 4번 작업자의 실수로 페달을 밟아 손을 다칠 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스 문제를 지금 아주 복합적으로 잘 표현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 프레스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3번. 프레스 금형 설치 또는 교체할 때 점검사항 작성을 5가지 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5가지 작성하면 돼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는 문제일 겁니다.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자, 일단 답안을 알려드리죠. 답안은 1번, 다이어 볼스터와의 평행도, 2번, 다이어 홀드와 펀치의 직각도, 3번, 펀치와 다이의 평행도, 4번, 펀치와 볼스터의 평행도, 5번, 생콜과 펀치의 직각도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암기법을 알려드리죠. 자, 1번, 다볼평, 2번, 다펀직, 그리고 펀다평, 이어서 4번, 펀볼평, 이어서 5번, 생펀직. 이렇게 이어지는 말은 이렇게 키워드별로 하나씩 정리하면서 외우시면 충분히 외웠습니다. 다볼평, 다펀직, 펀다평, 펀볼평, 생펀직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프레스 금형 설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원 중에서 라니라니라는 회원분이 있습니다. 라니라니 아이디가 굉장히 예쁘죠. 이 라니라니 회원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제가 이거 그림을 받았을 때 굉장히 이거는 좋은 그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거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진을 제공해 주신 라니라니 회원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4번. 작업자에는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다. 자, 1번. 금형 프레스기에 발로 작동하는 조작장치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물어봤고요. 자, 이거는 아까 나왔죠? 이거는 U자형 페달 덮개입니다. 2번. 프레스의 상사점에 있어 상형과 하형과의 간격, 가이드 포스트와 부시의 간격 틈새는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라고 물어봤네요. 자, 이건 답안은 8mm 이하입니다. 이거는 얼마 이하인가를 물었지만 얼마인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인가라고 물어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8mm 이하라고 잠깐 쓰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또 틀려가지고 8mm라고 또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8mm만 쓰면 이거는 틀렸다고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이하인가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8mm 써도 되겠지만은 혹시라도 얼마인가라고 물어본다면은 8mm 이하라고 꼭 써야 한다는 걸 강조드릴게요. 자, 85번. A1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A1 장치입니다. 1번은 방호장치명을 물어봤고요. 2번은 방호장치의 기능을 물어봤습니다. 자, 방호장치명은 이거는 A-1은 뭐냐면 광전자식 방호장치입니다. 그리고 방호장치 기능은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강선을 차단하면서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보이는 표가 딱 보시죠. 자, 이거 제가 왜 올려드렸냐면, 24년 필답 때, 필답 1회차입니다. 굉장히 난했습니다. 필답형 1회차 때 해당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필답형 1회차 때 해당 문제가 또 신출을 났어요. 보통은 광전자식만 물어봤거든요. 광전자식만 물어봤었는데,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비슷하니까. 보통은 광전자식 물어봤는데, 24년 1회차 때 다른 거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난해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은데. 그때 24년 1회차 때는 손쳐내기식을 물어봤습니다. 손쳐내기식. 색깔 좀 바꿔볼게요. 다시. 손쳐내기식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장치를 보여주고 손쳐내기식 방호장치가 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류 기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 놓으시기 좋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작업형 4강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많은 걸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강의가 좀 길어졌네요. 작업형 4강에는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해당 내용 잘 정리하셔가지고 작업형에서 꼭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강의를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 신기방의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